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열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영구 결번에 대한 이야기와 그동안 있었던 랩터스의 소식 업데이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영구 결번 선수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명예의 전당보다 더 큰 명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번호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도 구장에 본인의 저지가 걸리는 듯 선수로서는 정말 크나큰 명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의 전당과 달리 각 팀이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구 결번에 대해서는 팀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그렇기에 좀 영구 결번에 대해서 후한 팀이 있는가 반면 박한 팀이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자면 셀틱스와 레이커스 둘 다 명문구단이지만 24대 12로 이 영구 결번자 숫자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영구 결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꼭 레전드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팀에 대한 헌신인데요. 따라서 벤치 멤버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기준만 맞다면 팀이 인정을 한다면 영구 결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혹은 그 유족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결번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근 사보니스가 유족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시즌부터 영구 결번된 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예시는 닉 콜리슨인데요. 통산 평균 5.9득점에 그저 그런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슈퍼소닉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어지는 썬더의 창단 멤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영구 결번되었습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는 LA 클리퍼스와 더불어서 영구 결번이 없는 두 팀 중 하나인데요. 리그 전체에서 영구 결번이 된 빌 러셀은 예외로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랩터스와 클리퍼스 영구 결번이 없었느냐? 간단합니다. 그만한 선수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데요. 랩터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선수들에게 기피 대상으로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있어도 오랫동안 플레이한 선수가 굉장히 드물고 약체였던 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 역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세 칼드론 선수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트레이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헌신과 업적 둘 모두 영구 결번에 대해서는 2% 부족한 선수가 되었죠. 지난번에도 언급을 제가 했었지만 빈스 카터가 좀 뜬금없다고 할 수 있는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영구 결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신이었던 뉴저지 네츠로부터의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구 결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구 결번은 좀 의외긴 하지만 모두에게 나름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스 카터를 일단 결번시키면서 이 카터의 업적을 본인의 팀 역사에 편입시킨 네츠도 좋은 일이고 명예의 전당과 영구 결번이라는 두 개의 놀라운 업적을 동시에 달성한 빈스 카터 역시 해피한 일이고 또 마지막으로 랩터스죠. 더 이상 영구 결번 논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랩터스 역시 이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등에서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 관련해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구 결번이 되어야 될까? 랩터스 팬도 알고 랩터스 팬이 아닌 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일 라우리가 자타공인 랩터스의 영구 결번 1순위 예약자고요. 다만 은퇴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른 시기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일단 카일 라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은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내후년쯤에나 이제 카일 라우리의 영구 결번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카일 라우리이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에 대한 배팅이 나오고 있고요. LA 클리퍼스가 가장 높고 토론토 랩터스 역시 1등은 아니지만 꽤나 높은 행선지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영구 결번 떡밥 역시 심심할 때마다 랩터스 NBA 팬들로부터 제기되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카와이 레너드의 영구 결번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닉 콜리슨의 사례처럼 팀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구 결번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와이 레너드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팀에 몸담았다 떠난 선수에 대해서는 헌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또 영구 결번이 되면 좋겠느냐? 당연히 저는 더마 드로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일 라우리와 함께 랩터스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했고 이 트레이드를 통한 미안함을 영구 결번을 시켜주면서 드로잔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랩터스 구단 측이 건네주길 저는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빈스 카터도 그렇고 카와이 레너드의 영구 결번 역시 이 NBA 연고 팬이 아닌 그런 타팀 팬이라던가 랩터스에 대한 현지 사정에 그렇게 밝지 못한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저는 관련 없는 irrelevant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랩터스 소식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두고 탑급 프로스펙터 중에 특출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픽다운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고, 그 중에는 1픽을 보유한 애틀랜타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드래프트 픽 순위를 올리는 팀들도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랩터스라는 루머인데요. 드래프트를 앞두고는 숱한 루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잭 이디인 것 같습니다. 랩터스가 잭 이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루머가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목 드래프트 역시 이제 랩터스가 잭 이디를 뽑을 것이라는 그런 링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잭 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워낙 좋고 또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측정치가 좋았기 때문에 19번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른 팀이 그 전에 뽑아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네, 랩터스의 순번까지 남는다면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선수를 위해서 굳이 픽업을 한다던가 누구를 뽑고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온다던가 할 만한 제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잭 이디의 이야기가 나와서 카일 필로파우스키라는 잭 이디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의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잭 이디가 정통파 센터라면 이 카일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선수인데다가 외곽슛을 겸비한 스트레치 타입의 그런 빅맨입니다. 효율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 잘 맞을 조각이고요. 약점은 의외로 신체 능력입니다. 이 신체 능력이란 것은 키가 작다 이런 게 아니라 운동 능력이 크게 특출나지 않으면서 키보다 작은 윙스팬 등이 이 신체 능력에서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컴패리슨으로는 이미 랩터스에 있는 선수인 켈리 올리닉, 그리고 잘 성장하면 라우리 마카넨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듀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까 나왔던 잭 이디와 반대되는 성향인데 두 선수 모두 랩터스와 링크되는 것이 신기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전 랩터스 선수들 소식입니다. 서지 이바카가 지난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유럽에서 챔피언 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즌 12.6득점에 6.8리바운드 준수한 스탯에 굉장히 뛰어난 효율을 보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곳에서 마지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타 와타나베 역시 이번 시즌 플레이어 옵션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지었는데요. 치바 제츠로 입단할 예정이라고 하고,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팀에 맞는 플레이를 해왔던 본인이지만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때가 되면 다 고향으로 복귀하는 게 수순인 것 같네요. 또 랩터스 전직 선수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제일런 해리스가 현재 캐나다 사스캐추완에서 캐네디언 배스킷볼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 경기 45득점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서 신기록을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재능은 있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콜로코 같은 경우 최근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워크아웃 영상을 올렸습니다. 복귀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랩터스 역시 콜로코의 복귀를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로코가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소식 안내입니다. 6월 26일, 27일 양일간으로 드래프트가 진행되는데 이제 어느덧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널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쓸 틈 없이 NBA의 스케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뀐 CBA 룰로 인해서 이미 FA 시장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팀들과의 협상이 아닌 이제 원소속 팀과의 협상 시작이지만 어쨌거나 더 빨리 오프 시즌이 시작되었고요. 6월 30일부터는 이제 오피셜한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8월에는 올림픽까지 있어서 농구 팬들로서는 컨텐츠가 끊임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